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보는 그런 희망이죠. 그런 희망찬 미래의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우리 함께 이야기합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끼고 살면서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질환이 있죠. 바로 구취입니다. 아, 구취요? 오늘은 구취 심각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취에 대해서 이제 근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취면 입냄새잖아요, 입냄새. 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구취 자체를 질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다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취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간혹 너무 우리가 말할 때나 이게 숨을 뱉어낼 때 심각한 구취가 생겨가지고 자신은 물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가끔 구취가 심각해가지고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취를 스스로는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데 자신만 느끼는 구취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구취에 이제 분류를 시키는데, 그래서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주위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느끼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구취 측정기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진성 구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 알고 주위에는 모르고 또 이제 그런 검사도 나오지 않는데 나타나는 구취를 이제 가성 구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성 구취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구취에 대한 공포, 그래서 대인 기피까지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그런 강박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구취 공포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구취에 대한? 네, 서양의학에서는 구취의 주요 원인 물질을 휘발성 화합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황화합물의 그 유무를 검사하는 측정기로 구취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구취의 원인이 황화합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 구강에는 음식 찢기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잔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잔사 중에 포함된 물질 가운데 이제 아미노산이라든가 펫파이드라든가 그런 단백질 성분들이 많이 있으면 혐기성 세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부패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황화합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황화합물이 많이 발생되는 물질들이 뭐 마늘, 파, 양파, 그 다음에 육류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면 치과에 가야 될지 내과에 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의 양상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제 가야 될 병원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구취의 원인 대부분이 구강 내 문제예요. 그래서 85% 이상 그렇게 구강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치주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치과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나 후두, 인후의 문제 때문에도 구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호흡기 질환, 뭐 소화기 때문에도 구취가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내과를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러한 양상에 따라서 이제 찾아야 될 클리닉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구취가 무조건적으로 뭐 해결이 되는 건가요? 되게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죠. 다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구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치주 질환이나 뭐 코나 내과적인 질환이 크게 없는데도 구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는 경우에 구취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라는 게 이제 구강 청결제를 이제 쓰게 되는데, 구강 청결제는 오래 뭐 한두 번 치료하면은 이제 구취 증상이 완화는 되는데 지속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구취를 잘 치료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선행 질환을 치료해도 발생되는 구취. 구취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구취가 쉽게 치료되는 그런 질병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심각한 구취 환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학에서는 어떤 점들이 또 연구되고 있을까요? 치주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이나 또 뭐 이렇게 내과적으로도 문제가 없거나 있어서 치료해도 안 낫는 경우, 이제 또 다른 이제 숨어 있는 구취의 원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취는 이 구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썩은 냄새도 나고 부패도 되고 뭐 이런 환경이 한 3가지 원인에서 이제 우선 나타나요. 우선 위장에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의 담적이라고 하는 것이 담 독소가 구강 내로 올라오게 되면 담 독소를 구강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담적 독소가 여기에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세균 부패 현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위의 담적 때문에 우선 여기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세균이 부패되는 것 때문에 구취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에서 후비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에서 후비루가 되는 경우에는 가성 구취에 가까워요. 본인은 느끼는데 사람들은 못 느껴요. 코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 그러면은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데도 후비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담독소가 코 점막에 그 뒤쪽에 끼게 되면 아주 냄새가 고약한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이제 구강으로 이제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가성 구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마음고생하는 분들은 코를 정확하게 담을 빼서 하는 치료를 하면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변비가 이제 구취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변비가 있게 되면 숙변이 생기잖아요. 네. 숙변이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암모니아 냄새가. 그게 이제 입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올라와도 해결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걸 해결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내 그 구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침의 부족이에요. 침이 소화도 시키는 효능이 있지만 구강 내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침의 중요한 기능인데 그 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침샘이 경화되거나 손상이 오면 침 분비를 잘 못해가지고 구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에 여기가 구강이 건조해지는 그 원인은 침샘에도 원인이 있지만 위장에서부터도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잡수거나 매운 음식, 자극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그게 열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건조해집니다. 근데 이 구강과 위하고는 진액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가 있어서 여기가 건조해지면 구강도 같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짝 말라 있고 태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위장에 그 진액을 공급해주는 약을 쓰고 침샘에서 침샘 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통해서 여기가 구강이 다시 청결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고약한 냄새를 계속 뿜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후나 후두, 편도 요 부분에 결석처럼 노란 그 결절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저것이 바로 이 담적 독소가 껴 있는데 제거되지 않고 뭉치면서 하나의 암덩어리처럼 꼭 치석처럼 만들어내요. 그것이 거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그걸 제거하기도 하는데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것도 위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있게 되면 항상 여 주위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도결석이나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담결절, 담핵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입서부터 요 식도, 위, 장까지가 환경이 깨끗할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더럽죠. 항상 음식과 부패물과 숙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몸 안에 나쁜 기운들, 부패균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항상 이렇게 해독을 시켜주면서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입니다.
그게 구취의 원인 가운데 간장이 굉장히 많이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취 환자들한테 간 해독 정화요법을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간이 계속 위장관, 구강서부터 위장관에 있는 그 독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줍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목극토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목이라는 게 간이고 토라는 게 이제 위장입니다. 위하고 장. 근데 목이 토의 나쁜 불결한 환경을 극해준다, 없애준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장의 기능이 약하고 술 많이 드시고 피로하고 막 이래서 또 간이 안 좋은 분들이 그래서 위장관에 독이 많이 쌓이면서 구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찾아낸 거죠. 이걸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구취가 싹 없어져요. 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말 몸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다뤄야 되는 거네요. 네, 구취와 관련된 부분을 거의 다 찾아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치료 과정 중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구취라고 하는 증상 하나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많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일상생활에서 조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 또 너무 과음, 담배, 너무 육류 위주의 섭취, 뭐 대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황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늘이나 양파, 뭐 파나 그다음에 육류 섭취 이런 것들을 좀, 또 담배, 술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구취 공포증에 시달리는 분들,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치료를 했는데도 예민해요. 냄새도 안 나고 코의 상태도 좋은데도 그래도 나는 구취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하고의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취 발생에 관련된 문제들 얼른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구취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피곤했어요. 늘 피곤하고 늘 이 질병에 관한 고민 때문에 무언가 집중할 수 없고 언제나 그 질병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많이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신경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에 항상 이물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물감이 많이 깊어지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 일이거나 긴장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구취로 확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가 좀 나중에는 공포스러워져서 위 내시경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병원,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 다 가보고 안 해본 일이 없죠. 이게 구취가 그러면 양치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라면 꼭꼭 씹는 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네, 중요한 거네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꼭꼭 씹는다는 거는 침을 섞으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꿀떡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꼭 씹으라고 우리가 강조를 해도 잔소리처럼 해도 그냥 훈련이 안 되면 빨리 잡수는데, 꼭꼭 씹는 게 구취 예방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끄떡끄떡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꼭 씹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정말 음식을 꼭꼭 씹어먹는 훈련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구취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밥 먹자마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계속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그걸 식곤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곤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건강 지킴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